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교회 총연합을 비롯한 교계 연합기관들도 잇따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계 관계자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제반 조치들이 잘 이행돼 복음 통일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길 당부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전 세계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을 마련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매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연세대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가 국내 처음으로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 감염 연관성의 의학적 근거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에이즈 예방 정책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의 봄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특별한 계절이 됐습니다. 봄이 오기 위해서는 여러 번 꽃샘추위를 겪어야 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봄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대립과 분단을 밀어내는 첫 발을 뗐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후의 과정 역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역사의 시간임을 믿고 차근차근 걸어가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 간의 정상회담으로 온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들썩였죠. 한국교회 총연합을 비롯한 교계 주요 연합기관들도 남과 북 두 정상의 만남이 평화와 복음적인 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많은 기도로 준비해온 교계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주요 교단들로 구성된 한국교회 총연합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 확대와 핵 없는 한반도, 종전 및 평화선언 추진 합의가 항구적 평화를 향한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교총은 한국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협력의 길이 열리고 북한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는 기대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 역시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합의를 이뤘더라도 향후 진행 상황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남북이 신뢰를 쌓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선언문을 내고 판문점 선언 합의에 대한 지지와 존중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향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계 모든 나라들과 시민사회, 교회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주요 교단들 역시 성명을 통해 남북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할 것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돼 인권이 신장되며 궁극적인 통일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과 교단 소속 모든 교회가 함께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역시 논평을 통해 남북회담의 평화의 기운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져 통일의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린 바로 다음 날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1000명의 탈북 기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을 지켜본 탈북민들은 그들의 가족들도 김정은 위원장처럼 남한 땅을 밟게 될 그날이 하루속 교계해달라고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등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탈북민들은 국가와 가족들을 향한 사무치는 마음을 간절한 기도에 담았습니다. 주여 북한 땅의 가족, 부모, 형제들을 속히 만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형제여 일어나라. 남과 북 통일의 때가 왔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도회는 통일소원위원회의 주최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자유북한 방송 33개 탈북민 교회들의 협력으로 열렸습니다. 미국 디펜스 포럼 수잔 솔티 대표, 세문안교회 이수영 원로 목사 등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목회자 7명이 인도한 기도회에서는 평화적 통일과 북한의 복음화, 중국의 민족 지도자 등을 위해 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올렸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고향과 부모,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두 지도자에게도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땅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저희들이 믿고 이 기도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로써 피난자로 살아온 탈북민들은 역사의 주역이 됐다며 통일은 오직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북한 동족 해방과 통일은 탈북민들의 거룩한 사명임을 선포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가 됐지만 여전히 에이즈 감염 원인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세대학교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팀이 최근 동성애와 에이즈의 높은 연관성의 객관적 근거를 찾아내 대책 마련의 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HIV 보균자와의 항문 성관계 시 감염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에이즈 질병. 국내 에이즈 감염자로 집계된 1만 500여 명 중 92.7%가 남성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계에서 오랜 기간 많은 반론을 제기하며 미국의 주요 과학지에서도 동성애와 에이즈는 관련성이 없다는 보고까지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에이즈 발병 원인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팀이 최근 이 둘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연령군의 에이즈 감염 경로 원인으로 동성 또는 양성 간의 성접촉이 60%, 이성 간의 성접촉이 34.5%, 수혈에 의한 감염이 0.4% 등으로 나타나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특히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에이즈 감염자 연령군으로 올라선 18세에서 29세까지의 연령은 전체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 평균치보다 11%포인트 이상 높은 71.5%에 육박했습니다. 김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젊은 남성의 동성애 행위가 에이즈 확산의 주 요인임을 증명해내며 질병관리본부 등의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감염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대한민국. 김준명 교수의 이번 연구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에이즈 대책 마련의 한 획을 그을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각 나라마다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미국 주성철 목사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목사님,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다양한 보도가 나왔을 텐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반응은 매우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하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일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도 3, 4주 안에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이 된 이번 판문점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곧 북미 정상회담도 진행될 텐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북한 방문 이후 반응은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폼페이오 신임 미 국무장관은 ABC 뉴스를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은 비핵화하는 기본적인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폼페이오와 김정은이 단독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이미 북한이 북핵 폐기 입장을 먼저 발표한 것으로 보아 비핵화 문제는 잘 풀려나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3, 4주 안에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도 몽골리아와 싱가포르 두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긍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고 미국도 역시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회담에서도 긍정적인 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 가운데 분단 1세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 한인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현재 분단 1세대는 미국 안에서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동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보는 한편에 서부 지역, 특히 남가주 지역에서는 생각들이 분분합니다. 그전에도 북한이 거짓으로 핵시설을 파괴한 것과 한반도 비핵화 그룹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으로 봐서 이번에도 위장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비핵화하는 데 큰 기여가 될 수 있는 회담이 되기를 바라고 북한이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잘 이용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온 행동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향후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은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최근 대한감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내 에이즈 감염 경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로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밝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와 관련해 논문을 발표한 연세대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이번에 발표하신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제 연구 결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HIV 감염, 에이즈의 가장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다. 이제 이런 결과입니다. 네. 양성 간 성접촉이라는 것은 동성 간 성접촉을 주로 하는 그런 동성애자에서 일부 이성 간 성접촉도 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따라서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전파 경로다 하는 것은 이런 동성 간 성접촉이 네. 굉장히 중요한 위험 행위란 것을 갖다 이제 밝힌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게 밝혀진 건가요? 학술적으로? 그렇죠. 그동안 이제 한국 HIV 에이즈 코호트 연구 사업이란 것이 2006년부터 구축이 돼서 현재까지 꾸준히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한국 HIV 에이즈 코호트 연구 사업이란 것은 질병관리본부와 또 국내 20개 정도의 대학 및 종합병원이 함께 그 병원에 진료로 오는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감염인을 대상으로 해서 추적 연구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초기 감염부터 치료 과정이나 또는 에이즈로 이행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갖다 추적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고유한 네. HIV 감염의 특성과 또 양상을 규명해서 거기에 적절한 우리나라 HIV 감염 적절한 예방 및 관리 및 치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꼽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구 결과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성 간 성접촉은 34% 정도밖에 차지한다. 거의 두 배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었는데 네. 그것을 나이별로 연령별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50대, 40대, 30대, 20대 이렇게 해봤을 때 젊은 층으로 갈수록 뜻밖에도 이러한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의 비율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20대 18세부터 29세까지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거의 한 70% 이상에서 그러한 감염률이 이제 보고가 됐었는데 예. 그걸 또 세부적으로 나눠봤을 때 20대 후반, 20대 전반 또 18세부터 19세, 10대 후반을 보니까 10대 후반에서는 약 93%에서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주된 감염 경로라고 알게 되면서 네. 우리가 아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놀라움을 가졌었죠. 네. 네. 에이즈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10대, 20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20대 그 감염률이 연령군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전체 감염인의 한 20% 내외였어요. 그 당시에는 30대, 40대가 가장 주된 연령층이었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20대 연령층이 가장 빈도가 높은 연령층이 되면서 약 한 35% 내외 이렇게 네. 급격히 증가가 됐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가까운 아시아권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HIV 감염인에서 젊은 연령층이 많은 수를 점한다는 것은 가장 공통적인 특성이지만은 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이 빈도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 또 그 빈도가 10대와 20대를 합쳤을 때 약 400명 이상이 발생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런 젊은 연령층이 네.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된다는 걸 규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에도 이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는 끊임없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서야 이렇게 학문적으로 밝혀진 데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선에서 이제 그 HIV 감염인을 치료하는 의사들 또 의료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역학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감염인이 발생이 되면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관할 지역의 보건소의 담당 직원이 가서 역학조사, 감염 경로를 하게 되는데 담당 직원이 공무원이 이제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감염인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감염 경로를 갖다 밝히지 않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이성 간의 성접촉, 동성 간의 성접촉인데 불구하고 이성 간의 성접촉이라고 얘기하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는 35%가 이성 간의 성접촉이고 30%가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이성 간의 성접촉이 가장 많다고 이제 이렇게 네. 보고를 하게 됐던 것이죠. 네. 네.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만 하더라도 1년에 신규 HIV 감염인 발생 수가 한 320만 명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 감소가 돼서 최근에는 220만 명, 210만 명, 2015년만 하더라도 2010만 명의 감염인이 거의 한 100만 명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는 이제 UNAIDS나 선진국에서 열심히 또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예방 대책, 관리 대책을 진행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에 도리어 갑자기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2013년만 하더라도 1년에 1000명 이상이 발생되더니 2015년에는 약 1200명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뭐냐 이제 규명해 봤을 때 우리가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젊은 층은 우리가 연구 결과에 따라서 동성 간의 성접촉에서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이제 규명하게 된 것이죠.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에이즈 감염자 숫자는 어떻게 되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전체 이제 정부에 등록된 숫자는 1,500명, 15,000명이 좀 넘습니다. 15,000 명. 15,000 넘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국내에는 본인이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에 등록되지 않거나 또 감염됐음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잠재된 감염까지 합친다면은
아마 5만 명, 6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럼 그들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등록된 감염인에 대해서 정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치료를 진행해주고 있고 그 치료받은 모든 감염인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잠재된 감염인들도 자기의 감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정부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네. 현재 질병관리본부 등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 에이즈 예방 정책에도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맞습니다. 그동안은 공식적으로 이성 간의 성접촉이 가장 주된 감염 경로다 이런 근거 하에서 정부에서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방향으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설정을 했었지만도 이제는 객관적으로 동성 간 또 양성 간의 성접촉이 가장 주된 감염 경로로 밝혀졌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 주된 위험 집단인 동성애자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나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 대책, 나아가서 치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적 조치와 사회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해 보이는 건 분명한데요. 또 한국교회 역할도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예방 대책과 또 치료법이 발견돼서 이 땅에 에이즈가 사라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5월 새 달이 시작됩니다. 결코 뒤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던 남북 정상의 의지처럼 새롭게 시작된 5월은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진일보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